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 정부의 특징이 있죠. 그건 이 정부의 모든 관료들이 참으로 뻔뻔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 부당한 행위들조차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오로지 윤석열 부부를 위한 충성 방탄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부끄러움도 쪽팔림도 없는 후한무치한 작태가 어쩌면 판박이같이 일이 똑같을까 싶은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직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 책임을 물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역시나 국힘당은 여기에 대해 야당의 탄핵 광기라며 또 개거품을 물어댔습니다. 제 입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입장문 내신 거에서 네.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였다고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실 관저이라고 네네. 예. 김건희 여사 연관성이 확인된 적이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으로 있는 그대로 전부 감사 보고서에 다 담았고요.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지 않은 게 법과 원칙에 따른 아니,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거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거죠.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한 게 저희들은 저희들 주어진 법과 원칙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안이 가결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는데 네. 좀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글쎄요, 안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좀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자신의 탄핵안 추진에 대한 질문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의 탄핵안 추진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탄핵안이 부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과연 제정신인가 의문이 들었는데요. 지난달 국회에 나온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에서 누가 특정 업체를 추천했는지는 핵심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는데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며 사건의 본질에 물타기를 시도한 거죠.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또 무속인이나 민간인 개입 의혹은 위법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대통령실 이전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하고 감사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국힘당은 또 발작했는데요. 탄핵 광기라며 개거품을 물어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 비위를 감사했다고 감사원장을 탄핵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건데요. 저는 단일도 이들의 헛소리를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최재해 원장의 탄핵 소추안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소추안과 함께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4일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요. 물론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안들이어서 국회 통과는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최 감사원장이 언론에 나와 헛소리를 늘어놓은 건데요. 여지껏 자신들이 강행한 감사가 정치 표적 감사가 아니라면 대체 뭘까요?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였고 탄핵 사유가 근거가 없다며 위헌적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하라고 궁시렁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갑툭튀하며 민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탄핵 추진에 탄핵을 이런 곳에 시도하라고 법이 있는 게 아니지 않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이어 헌정사상 최초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공식화한 상태인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적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탄핵 소추와 관련해
야당의 의회 운영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민주당의 비정상적인 탄핵 공세가 이어지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4대 개혁 과제 추진 상당수가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속도가 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그게 현재 탄핵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태 2년 반 동안 뭘 하고 있다 이 뒷북입니까? 민주당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공직자는 총 18명입니다. 오죽하면 이럴까 싶은데요. 또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퇴를 주시하되 정치의 영역에 따른 것이지 정책의 영역 때문이 아니라고 진단했는데요. 최근 천주교 사제들과 서울대 교수, 연구진 등은 연이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인 만큼 이를 존중하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하면 시국선언 바람이 거세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사태 등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시국선언이 이어진 것보다는 그 강도가 약하다는 판단입니다. 모든 비교 대상이 전 정부, 전 대통령, 어제는 2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하며 윤 대통령의 골프 사랑까지 물타기하는 어이없음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아니란 생각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줄 뿐인 겁니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약 3,000명 정도 시국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6,000명 정도 한 것으로 한다고 개 어이없는 헛소리를 짓거려댔는데요. 수준 자체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 매번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의 구룡대 골프장 이용에 대해서 장관께서 한번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날짜가 8월 8일과 9일 지난 여름 대통령 휴가 기간인데요. 당시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6대 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안보휴가를 보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 않죠? 안보휴가가 아니죠? 안보휴가 맞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고 지금 골프를 치셨다고 합니다. 이틀 중 상당한 시간을 골프 연습에 할애를 했습니다. 이 8월 8일 구룡대 골프장 아마 새벽에는 다른 곳에 개방을 해놓고 이 11시 그 새벽 시간이 끝난 후에는 대통령이 이용한 것 같은데요. 이날은 2달에 한 번 시설과 장비를 정비하려고 문을 닫는 휴장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미리 사전에 연락해서 어거지로 문을 열게 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 휴가 일정에 맞춰가지고 부랴부랴 골프장을 운영시킨 거예요.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그 당시 경호처장 아니셨나요? 더군다나 이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8월 8일, 9일 날 그 구룡에서 이제 휴가 중에 운동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최초에 대통령께서 휴가 가실 때 일정을 짜는 과정에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휴가는 어차피 지금 내가 휴가 가는 지역이 군용 지역이고 한데 장병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일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병들하고 농구도 하시고 또 장병들하고 족구도 하시고 또 함께 또 라운딩도 하시고 또 안보태세 점검 차원에서 U3 빵카도 다 둘러보시고 이러면서 좀 뭔가 통수권자로서 장병들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달라. 그래서 반영된 거거든요. 8월 8일, 9일 날도 운동하실 때 다른 사람하고 한 게 아닙니다. 민간인하고 업자들하고 골프하신 게 아닙니다. 장병들 중에 가장 고생하는 게 누구냐? 부사관들하고 영관급 실무자다. 그래서 영관급 실무자하고 부사관들하고 같이 라운딩을 하셨습니다. 그 라운딩을 하고 나서 격려 만찬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찬 과정에서 참석했던 부사관 한 분이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대통령님하고 라운딩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대통령님하고 라운딩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마치 자기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정말 이거는 내 평생에 정말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걸성이었어요. 이렇게 정말 장병들을 위해서 휴가 기간에 이렇게
이 장병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난받을 일입니까? 정확한 팩트를 아시고 비판을 하시더라도 비판을 하셔야지. 아니, 어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무현 대통령님 거의 매주 운동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하실 때 그냥 하셨습니까? 앞뒤 팀, 두세 팀 다 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죠. 그 장관이 그래서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매주 골프 치셨다라고 속기록에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사과를 여전히 하시지 않고 아까 위원장께서 여쭤봐서 오해가 있었다면 정정하겠다. 그걸로 끝이실 겁니까? 다시 진지하게 사과하실 겁니까?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잠깐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잠깐만. 때는요. 네. 진지하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 있어봐요. 사과 말씀 드릴게 하고 딴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사과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잠깐만. 노무현 대통령 매주 골프 쳤다고 이야기했으면 왜 그런 발언을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가만히 하는 있어 겁니다. 보세요. 왜 근데 큰 소리를 진지하게 치세요? 사과 말씀을 하시라고. 왜 큰 소리를 치세요? 성안된 문자로 조용히 얘기하셔도 자, 얼마든지 들리니까 성안된 천천히 문자로 사과해 보세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그 전제를 어떤 모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근거로 해서 거의 매주 이렇게 운동을 하신 걸로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물론 이제 그 표현에 너무 이렇게 표현이 과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장관. 예. 물을게요. 안 되겠네요. 장관은 그 정도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누가 확인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 확인을 한 게 아니고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확인 안 했죠? 물론 했어요? 안 했어요? 의원님께서 확인 안 말씀하신 했잖아요.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근거로 제가 말씀드렸다고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 의원이 아니고 네. 속기록 지금 안 되겠네요. 정회하고 속기록 가져와야 네. 되겠네요. 가져오십시오. 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의 매주 골프를 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네. 누가 이야기할 것과 상관없이 네. 본인이 확인한 사실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톤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 그거는 모 의원의 얘기를 다 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옳은가 그런가 그거 판단 안 돼요? 자, 장관은 누가 이야기하면 우크라이나의 일이건 노무현 대통령 골프의 일이건 그걸 전언해서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그 정도의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사과를 다시 제대로 해보세요. 그 표현이 과했다면 그 표현이 유감스럽게 과했다면이 생각합니다. 아니라 하지만 잠깐만. 네. 표현이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매주 골프를 쳤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매주 골프를 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찌나 할 일이 없었는지 매주 골프를 나갔네요. 이렇게 하면 그것은 표현의 부적절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관에게 묻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매주를 골프를 치지 않은 사실관계를 본인이 확인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허위로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법리적으로는 사자 훼손에 해당하는 것을 국회에 지금 그 후손이 있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법의 심판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에 대해서 본인의 무엇이 잘못된가를 사과하라고 했는데 장난쳐요 지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자주 치셨다는 것을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은 것을 잘못 말해서 죄송하다. 누구한테 지금 유감이라고 어디다가 우리가 여기 무슨 일본 총리 얘기 듣는 줄 알아요? 다시 사과해 보세요. 자주 운동을 자주가 아니라 매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세요. 본인이 했던 얘기를 제가 기억해서. 얘기하잖아요. 자주 운동을 하신 것은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누가 다 알죠? 누가 다 알아요? 자, 장관 장난치지 말고 본인이 한 얘기 똑바로 기억해서 필요하면 정회를 요청해서 속기록 갖다 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보세요. 이중 삼중으로 지금 아이, 박선원 자, 의원님. 자주 하셨다는 표현을 또 사과해요. 박선원 의원님. 사과하라니까. 똑바로 해봐요 다시. 했잖아요. 유감이라고. 표현이 가했다면. 그러나 그것은 표현이 아니라고 자주 했죠.
자주 운동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지 거의 김영현 매주라고 했지 장관, 않습니까? 뭐 김영현 매주 장관은 하셨다는 건 아니고 자주 훈련하는 것과 매주 훈련하는 걸 구별 못해요. 매주가 아니라 거의 매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매주와 자주가 같습니까? 김영현 장관, 국어 그 정도로 해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 노무현 표현이 대통령을 직접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과해 보세요. 그게 바로 사자 명예훼손의 뜻이에요. 사과해 보세요. 그 표현이 표현이 과했다면 아니라 제가 유감스럽게 사실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인지하지 말씀드렸고 못해서 사과하세요. 그 표현은 자주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주의 근거를 대응하면 무슨 자주했다고 막 그런 거. 그 근거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뭘 그렇게 근거를 찾으십니까? 아니, 여기 있는 분들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운전수는 다 같이 근무했는데. 그 소리 하고 있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